내가 돈을 대줘서 가게를 연 조카가 개업식 날 저를 빼고 행사를 한대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66살 박명자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제가 조카에게 투자한 돈을 빼앗고 쫓아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은 조카 대호의 카페 오픈 날이거든요. 66살 박명자. 35년간 시장에서 빵집을 운영하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가게도 접은 제가 말이죠. 부엌에 서서 반죽을 치대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소보로빵 100개를 구워서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빵이죠. 옛날 제 빵집 단골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 맛 그대로요. 반죽을 발효시키는 동안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차곡차곡 정리해둔 서류들이 있었어요. 공증한 부담부 증여계약서 사본, 그리고 계좌이체 영수증들 말이죠. 7,500만 원. 제가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을 조카인 대호에게 지원했습니다. 인테리어비 3천만 원, 커피 머신과 각종 기계 구입비 4,500만 원까지 말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둘이서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소중한 돈이었죠. 친구 지연이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명자야, 가족이라도 계약은 해둬야 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처음엔 왜 이런 걸 하냐고 했었는데 지연이가 공증사무소에서 오래 일해봐서 아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라는 걸로 했습니다. 돈을 주되 조건을 붙이는 거죠. 대호가 저에게 예우를 다하고 중요한 순간에는 함께해야 한다는 조건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반복적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소외당하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도 넣었죠. 가족끼리 무슨 계약이야? 대호가 그때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빵집을 35년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약속은 말로만 하면 흘러가지만 종이에 남겨야 지켜진다는 건 말이죠. 빵이 노릇노릇 구워지는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메웠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구웠거든요. 오늘이 특별한 날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챙겼습니다. 리본, 커팅용 가위요. 은색 손잡이에 빨간 리본이 달린 제법 근사한 가위였어요. 예전에 제 빵집 오픈할 때 쓰려고 샀었는데 그때는 손님이 별로 없어서 그냥 문만 열고 말았거든요. 이번엔 내가 직접 자를 수 있겠구나. 가위를 예쁜 보자기에 싸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호가 어릴 때 자주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이모, 나중에 큰 가게 하면 이모가 리본 잘라주세요. 그 약속을 드디어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새벽 6시에 택시를 불렀어요. 소보로빵 상자와 가위가 든 가방을 들고 나서니 한껏 서늘한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10월 말의 새벽이었거든요. 택시 안에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 조카가 제가 키운 거나 다름없는 대호가 드디어 사장이 되는 날이니까요. 그것도 제 도움으로 말이에요. 지갑 속 계좌이체 영수증들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9월 15일 인테리어 선수금 1,000만 원, 9월 20일 추가 2천만 원, 10월 5일 기계 구입비 4,500만 원. 하나하나가 제 마음과 정성이 담긴 돈이었어요. 이모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호가 마지막으로 돈을 받던 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진심 어린 눈빛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벌써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오픈 준비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고, 대호는 새 앞치마를 두른 채 열심히 지시하고 있었어요. 이모 오셨어요? 대호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서연이가 나타났죠? 조카 며느리 서연이는 33살로 그랜딩 관련 일을 한다고 했어요. 어머, 이모님 정말 일찍 오셨네요. 서연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일 좋은 옷을 골라 입었거든요. 남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 그리고 조금 오래됐지만 품질 좋은 가죽 구두까지요. 그런데 이모님, 오늘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온대요. 사진 촬영도 있고 해서. 서연이가 말을 흐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톤 앤 매너를 맞춰야 해서 이모님은 뒤쪽 조용한 자리에 앉아 계시면 어떨까요? 그쪽이 더 편하실 거예요. 톤앤 매너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사진에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참았습니다. 첫날이니까 바쁠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 위주로 홍보를 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 뒤에 있을게. 소보로빵은 어디다 둘까? 아, 네. 고마워요. 직원들이 정리해 둘게요. 제가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구운 빵을 그냥 직원들에게 맡기더군요. 하다못해 맛이라도 보고 와, 정말 맛있네요 라는 말 한마디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요. 카페 안을 둘러보니 정말 예뻤어요. 제 돈으로 꾸민 거라지만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에 포인트가 되는 우드 소재들, 그리고 은은한 조명까지.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는데 마치 손님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이모님, 혹시 셔츠 색깔이 서연이가 또 다가왔어요. 브랜드 콘셉트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혹시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옷차림까지 지적받아야 하는 건가요? 7,500만 원을 대준 사람한테 말이에요? 미안해. 서연아, 집에 가서 갈아입고 올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사진 찍을 때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사진 찍을 때 조심하라니? 무슨 말인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사진에 나오지 말라는 뜻이죠. 대호는 옆에서 멀뚱멀뚱 서 있기만 했어요. 부인이 저를 이렇게 대하는데도 한마디 거들어주지 않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서운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다들 바쁘다며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그중 한 직원이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가족분이신가 봐. 되게 소박하시네. 소박하다는 게 칭찬인지 비판인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 가게의 실질적인 투자자인데 말이죠. 카페 한쪽 벽면에 걸린 액자들을 보니 마음이 더 쓸쓸해졌어요. 모두 서연이네 가족 사진들 뿐이었거든요. 대호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픈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을 때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선 건 서연이 어머니 최영미였어요. 58살의 최영미는 목소리부터 남달랐습니다. 카페 안이 떠나가라 큰 소리였거든요. 조명이 왜 이렇게 어둡지? 우리 급에는 이런 분위기가 안 맞아! 첫 마디부터 급 타령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급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준 돈으로 만든 가게에서 급을 논하시더군요. 여보세요, 여기 직원! 최영미가 지나가던 직원을 불러 세웠어요. 이 테이블 간격 좀 넓혀봐. 답답해 보여.
그리고 저기 장식도 좀 바꿔. 직원이 당황하며 대호를 바라봤지만 대호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 어머님 오셨어요? 서연이가 황급히 달려와서 최영미의 기세를 좀 누그러뜨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서연아, 이게 뭐야? 고급스럽게 해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 최영미가 카페 안을 한 바퀴 돌더니 포토존 앞에서 멈췄습니다. 벽면에 걸린 액자들을 하나씩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 사진들은 뭐야? 좀 오래돼 보이네. 그 중에 제가 가져온 사진 한 장이 있었거든요. 대호가 대학교 졸업할 때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 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제가 가장 아끼는 사진 중 하나였습니다. 이건 좀 촌스럽지 않아? 브랜드 이미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최영미가 그 사진을 가리키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런 건 빼는 게 좋겠어.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가야지.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사진을 촌스럽다고 하다니 그것도 제가 대준 돈으로 차린 가게에서 말이에요. 잠깐만요. 그건 제가 말하려고 했지만 최영미가 먼저 알아챘는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아, 어머니세요? 처음 뵙네요. 인사라기보다는 품평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많이 얘기해줬어요. 도움 많이 주셨다면서요? 도움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어요. 7,500만 원이 단순한 도움인가요? 하지만 첫 만남에서 기분 나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네. 대호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겠죠. 조카가 성공하면 이모도 기쁘고. 뭔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말투였어요. 제가 조카 성공에 편승하려는 사람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제 사진은 포토존에서 사라졌습니다. 대호는 그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최영미가 직원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는 것도 그냥 두더군요. 여기 청소 상태도 다시 점검해봐. 우리 급에서 이런 건 용납 안 돼. 급. 계속 급 얘기만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급이길래 그렇게 자신만만한 건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오픈 시간이 다가왔어요. 카페 앞에는 화려한 꽃다발들과 축하 화환이 늘어서 있었고 빨간 리본이 입구에 팽팽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가위를 꺼냈어요.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왔던 그 가위 말이에요. 은색 손잡이가 오후 햇살에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인플루언서들과 지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화려한 옷차림에 휴대폰을 들고 연신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이분 앞쪽으로 다가갔죠. 그런데 서연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이모님 잠깐만요. 왜? 리본 커팅할 거 아니야? 제가 가위를 들고 있는 걸 보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사진 구도 때문에 그런데요. 사진 구도? 네,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이모님이 들어가시면 좀. 말끝을 흐리는 서연이를 보며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리본 커팅 사진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못 들어가? 그게 아니라 톤앤 매너상 젊은 이미지로 가려고 해서요. 젊은 이미지요. 그러니까 66살인 제가 들어가면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뜻이겠죠? 설상가상으로 최영미까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요즘은 연배 드신 분들은 리본 커팅 안 하는 게 국룰이야. 국룰이라니 누가 정한 룰인지 모르겠지만 66살이면 리본도 못 자르는 나이라는 소리네요.
그럼 누가 해? 저희가 할게요. 사장, 사장 부인, 그리고 주요 후원업체 대표님들이요. 주요 원업체라고요? 7,500만 원을 댄 제가 주요 원자가 아니라면 누가 주요 원자인가요? 대호야, 저는 조카를 불렀습니다. 너 뭐라고 생각해? 대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이모, 오늘만 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해요. 다음에요? 카페 오픈은 단 한 번뿐인데 무슨 다음이 있다는 건가요? 사람들이 하나둘 제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국 뒤로 물러섰어요. 그래, 알겠다. 리본 커팅은 제가 없는 채로 진행됐습니다. 대우와 서연,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함께 가위를 들고 리본을 자르는 동안 저는 카페 밖 복도에 혼자 서 있었어요. 찰칵, 찰칵,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리문을 통해 제게까지 들려왔지만 왠지 너무나 먼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가위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는데 결국 한 번도 쓰지 못했네요. 이 가위, 오늘 내가 자르려 했는데. 혼잣말을 하며 가위를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서운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리본 커팅이 끝나고 사람들이 카페 안으로 들어갈 때 늦게 도착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호의 여동생 지유였습니다. 29살인 지유는 성격이 정말 시원시원해요.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아이거든요. 저도 지유를 많이 아끼고 있어요. 이모 어디 계세요? 지유가 카페 안을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았어요. 리본 커팅 잘 끝났어요? 이모가 자르셨나요? 복도에 서 있던 제가 손을 흔들자 지유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이모 왜 여기 계세요? 안에 안 들어가시고? 응. 리본 커팅 끝났어. 그럼 이모가 자르셨어요? 아니야. 못했어. 지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왜요? 왜 못하셨는데요? 브랜드 때문이래. 나이 드신 분은 안 하는 게 국룰이라고 하더라. 뭐라고요? 지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서연이하고 서연이 엄마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자 지유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돈은 이모가 다 대주시고 정작 중요한 순간엔 빼자고요? 지유야,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봐.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요? 지유가 카페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저는 괜히 일이 커질까봐 뒤따라 들어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빠! 지유가 대호를 부르며 다가갔어요. 대호는 손님들과 얘기하던 중이었는데 지유가 나타나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유야, 왜 이렇게 늦게 와? 리본 커팅 다 끝났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모는 리본 커팅에서 빼놨어요? 지유야, 여기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여기서 하지 말고 어디서 해요? 이모가 이 가게 세우는데 얼마를 쓰셨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지유는 개의치 않고 계속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 서연이에게 다가가는 지유의 모습에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이모가 리본 커팅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유야, 그게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특별히 뭐요? 브랜드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지유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정확히 말해주세요. 7,500만 원을 지원해주신 이모가 왜 리본 커팅에서 빠져야 하는 건지. 서연이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최영미가 나섰습니다. 젊은 것이 어른한테 왜 이래? 예의가 없네. 예의요? 돈 받아놓고 이유도 안 하는 게 예의예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최영미의 목소리가 더 커졌고 지우도 지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이모가 없었으면 이 가게 자체가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정작 오픈 행사에서는 빼놓고 이게 가족한테 할 짓이에요. 그 마지막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게 가족한테 할 짓인가요? 결국 그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어요. 지유와 최영미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다른 손님들까지 쳐다보기 시작했거든요. 오픈 첫날부터 이런 소동이 나는 게 좋을 리 없으니까요. 지유야, 그만하자. 제가 지유의 팔을 잡으며 말렸어요. 이모, 그런데 이건 정말 알겠어. 알겠어. 집에 가자. 대호는 끝까지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곤란한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지유가 계속 화를 냈어요. 이모, 이런 식으로 당하시면 안 돼요. 계약서 있잖아요. 응, 있어. 그럼 써야죠. 이런 상황이 바로 그 특약 조항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지유 말이 맞았어요. 부담부 증여계약서에 분명히 써 있었거든요. 반복적인 모욕이나 배제가 있을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요.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열었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가위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은색 손잡이가 거실 형광등 빛에 쓸쓸하게 반짝였어요. 결국 못 썼구나. 혼잣말을 하며 가위를 원래 보자기에 다시 싸서 넣었어요. 서랍을 열어 증거 폴더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공증한 부담부 증여계약서 원본이 들어 있었어요. 계좌이체의 내역서들도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고 대호가 돈을 받고 나서 보냈던 감사 카톡 스크린샷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이모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으게요.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모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호의 눈빛도 목소리도 모두 진심처럼 들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냥 립 서비스였나 봅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봤어요. 브랜드 때문에 뒤쪽에 앉으라고 한 것, 옷차림을 지적받은 것, 제 사진이 촌스럽다며 포토존에서 치워진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본 커팅에서 폐쇄당한 것까지 하나하나가 모욕이었어요. 7,500만 원을 지원해준 사람에게 할 행동이 아니었죠. 친구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나야. 명자야. 카페 오픈 어땠어? 리본 커팅 잘했어? 그게 말이지. 목이 메어왔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주니 한참이 걸렸습니다. 이런. 정말 그랬어? 응, 지유가 녹음도 해뒀어. 명자야. 내가 뭐라고 했어? 부담부, 증여해제 조항 넣어둔 거 기억하지? 지연이는 예전에 공증사무소에서 사무장을 오래 했어서 이런 법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이 딱 그 조항을 써먹을 때야. 반복적 모욕과 배제, 예 의무 위반. 모든 요건이 충족됐어. 정말? 응. 증거도 다 있잖아. 계좌이체 내역, 공증계약서. 그리고 오늘 지유가 녹음한 것까지.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억울해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걸 확인받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더 증거를 모아봐. 오늘 일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때마다 기록해두고 적당한 시점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야. 내용 증명? 계약 해제 통지서 말이야. 법적 효력이 있는 거지.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증거 폴더를 들여다봤어요. 이제 여기에 오늘의 기록도 추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유가 녹음한 파일도 받아서 정리해두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둬야겠어요. 언제 누가 뭐라고 했는지, 그때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까지요. 가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새벽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그 가위, 대호와의 어린 시절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그 마음. 하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는 이 가위를 정말로 쓸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다만 그때는 대호의 가게가 아니라 제가 주인인 곳에서 말이죠.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졌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할 순 없어요. 예우를 다하지 않는 가족이라면 계약은 계약일 뿐이니까요. 서랍 속 계약서를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지연이와 함께 꼼꼼히 작성했던 그 특약 조항이 새삼 고마웠어요. 가족이면 예우가 먼저다. 제가 늘 믿고 살아온 말이에요. 하지만 고마움이 빠지고 예우가 사라진다면 증여는 그냥 계약일 뿐이죠.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손님처럼 카페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기 위해서였죠. 지연이 말이 맞았어요. 하루 일어난 일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 방문은 오픈 3일 후였어요. 평일 오후에 갔는데 카페에는 손님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어요. 대호가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모 오셨어요? 응. 커피 한 잔 마시러. 그런데 서연이가 나타나서는 또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이모님, 혹시 카페 일에 간섭하시려는 건 아니죠? 간섭이라니? 제가 무슨 간섭을 했다고요? 그냥 커피 마시러 왔어. 아, 네. 그럼 조용히 계셔주세요. 조용히 계시라고요. 마치 제가 시끄럽게 굴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젊은 손님 한 명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도 한 장 찍어보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서연이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이모님, 지금은 포토존 이용 시간이 아니에요. 언제가 이용 시간이야? 젊은 분들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서 또 젊은 분들 얘기네요. 저는 너무 늙어서 사진도 못 찍는 건가요? 휴대폰으로 그 대화를 녹음했어요. 지유가 가르쳐준 대로 말이죠. 두 번째 방문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구운 빵을 들고 갔어요. 직원들이 맛있게 먹을까 싶어서요. 이거 직원들이랑 나눠 먹어. 빵 상자를 내밀었는데 서연이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이모님, 저희는 위생관리 때문에 외부 음식은 받지 않아요. 외부 음식이라고요? 제가 35년간 빵을 만들어 온 사람인데 외부 음식이라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 죄송해요. 규정이라서. 규정이라는 말로 제 정성을 거부하더군요. 그것도 녹음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에서는 더 가관이었어요.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데 서연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모님, 자주 오시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래 앉아 계시면 회전율이. 회전율이라고요? 저를 회전율 떨어뜨리는 방해물 취급하는 거네요. 그때 옆에 있던 최영미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젊은 분위기로 가야 장사가 잘 돼.
어르신들은 집에서 쉬시는 게 좋지. 집에서 쉬라고요. 제 돈으로 만든 가게에서 집에서 쉬라고 하네요. 돈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서연이가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제가 돈 얘기를 언제 했나요? 그냥 손님으로 왔을 뿐인데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배제, 무시, 그리고 제가 거슬린다는 식의 태도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녹음 파일들을 정리했어요. 날짜별로, 내용별로 분류해서 말이죠. 지연이에게 들려주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충분해. 이제 내용 증명 준비해도 돼. 하지만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었어요. 카페 포장지에 적힌 글자였죠. IMO, RECIP라는 글자가 작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예전에 상표 등록해둔 상호였어요. 제 빵집 상호를 미리 등록해둔 거죠. 변리사가 조언해줘서 한 일이었는데 이제 보니 정말 잘한 일이었네요. 상표, 무단 사용까지 추가할 수 있겠네. 지연이 말을 들으니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이제 충분한 명분이 생겼으니까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 가족끼리 밥이나 같이 먹어요. 서연이도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서. 오해라고요? 뭘 오해했다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가 필요했어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해야 했으니까요. 약속 장소는 대혼의 집이었어요. 지유도 함께 했죠. 식탁에 앉자마자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공증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녹취문을 정리한 문서들이었어요. 대호와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물었어요. 부담부 증여 계약서야. 내가 너희에게 돈을 줄 때 작성한 거. 계약서를 펼쳐서 특약 조항을 읽어줬습니다. 수증자 윤대호는 증여자 박명자에 대한 예우와 동행을 부담으로 한다. 목소리를 또박또박 내며 계속 읽었어요. 반복적 모욕이나 배제 발생 시 증여자는 해제할 수 있다. 이모, 가족끼리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서연이 말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족이니까 더 예우를 해야지. 고마움이 빠지면 증여는 계약이 되는 거야. 녹취문을 하나씩 읽어줬습니다. 브랜드 때문에 뒤로 가라고 한 것, 포토존 사용을 막은 것, 자주 오지 말라고 한 것까지. 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서연은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그리고 이건 뭐야? 상표건 문서를 꺼내놨습니다. 이모 레시피. 상표 건자는 박명자. 내가 5년 전에 등록해둔 거야. 그걸 왜? 너희가 무단으로 쓰고 있더라. 포장지에 말이야. 모든 걸 다 준비해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법적으로 대응할 거라는 걸 말이죠. 이모님, 우리도 반성했어요. 서연이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반성은 처음에 하는 거야. 지금은 계약 해제 사유가 충분해. 지유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오빠, 새언니, 이모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지유야, 너는 빠져! 대호가 말했지만 지유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 빠져요? 이모가 당한 걸 다 봤는데. 그 순간 서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작에 미안해했으면 이런 일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미안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야.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계약은 계약이야. 부담을 지키지 않았으니 해제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연이와 함께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하기 위해서였어요. 미리 준비해온 문서에는 3가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담부 증여 해제 통지, 지원 자금 반환 및 기계 인도 청구, 그리고 상표 무단 사용 중지 요구였어요. 정말 보내실 거예요? 우체국 직원이 확인차 물어봤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네, 보내주세요. 등기번호를 받고 나오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절차가 시작된 거니까요. 같은 날 오후에는 상가 관리소를 찾아갔습니다. 관리소장인 정세훈과 만나서 임차인 변경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어요. 계약서와 서류가 있으면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정세훈은 원칙적인 사람이었어요. 감정은 빼고 규정만 얘기하더군요. 명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내용 증명 발송 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간판 교체 규정도 확인했어요. 상표건 문제가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담부 증여 해제는 요즘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세훈의 말이 저를 조금 위로해줬어요. 제가 유별난 게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관리소에서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대호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어요. 이모, 내용 증명 받았어요. 그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한 번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이제 계약대로 하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10월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뭔가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변호사와도 상담을 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계약서도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다만 가족 간의 문제라서 감정적으로 힘드실 수 있어요. 변호사의 당부였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인도 명령이 나왔고 오늘이 인수인계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긴장되기도 했고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거니까요. 아침 9시에 카페 앞에 도착했어요. 저와 함께 온 사람들은 변호사, 관리소장 정세훈, 그리고 열쇠공이었습니다. 대호와 서연은 이미 와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모! 대호가 다가오려 했지만 변호사가 막았어요. 감정적인 대화는 자제해 주세요.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이 서류를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내용 증명에 따른 부담부 증여 해제 통지가 확인되었습니다. 간판과 포장재의 상표 사용도 즉시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해제 근거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예의무 위반, 반복적 모욕과 배제, 상표권 침해까지. 대호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울고 있었어요. 열쇠공이 자물쇠를 교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가게는 다시 제 것이 되는 거였습니다. 포토존에 매달린 화려한 리본 장식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앞에 서서 저는 가방에서 그 가위를 꺼냈습니다. 한 달 전 오픈날에 쓰지 못했던 바로 그 가위 말이에요. 쓱, 처음으로 가위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장식 리본들을 하나씩 잘라냈어요.
장식은 치워야겠어. 매듭은 새로 묶어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대호가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인수인계가 끝난 후 한 주 동안은 정말 바빴어요. 카페를 새롭게 꾸미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거든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상호 변경이었습니다. 이모 레시피에서 이모 빵집으로 바꿨어요. 간단하고 정직한 이름이 좋았거든요.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느낌의 간판이었어요. 지나가던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참 정겨워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직원도 새로 뽑았어요. 50대 이상의 경력직 이모님들로 구성했습니다. 커피도 잘 내리고 손님 응대도 친근하게 하시는 분들이었죠. 지유가 매니저를 맡아주겠다고 했어요. 이모, 제가 회계랑 발주 관리할게요. 괜찮겠어? 물론이죠. 오빠가 못한 걸 제가 하는 거예요. 지유는 정말 믿음직했어요. 전날부터 체계적으로 일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메뉴도 바꿨어요. 화려한 음료 대신 제가 직접 구운 빵들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웠습니다. 소보로빵, 단팥빵, 크림빵 같은 정성스러운 빵들 말이에요. 첫 개업날 매대에 빵들을 하나씩 올려놓으면서 마음이 벅찼어요. 35년간 해온 일을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계산대 옆에 작은 안내문을 붙여뒀어요. 손님은 이번처럼 장식이 아니라 매듭입니다. 예우로 묻겠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동네 주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따뜻한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구우신 거예요? 네, 35년 경력이에요. 그럼 정말 맛있겠네요. 이런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대호 부부는 며칠 후 짐을 정리해서 서연의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권리금 얘기만 중얼거렸다지만 계약 위반이니까 권리금도 없었죠. 일주일 후 새 간판 아래서 제가 찍은 사진을 포토존에 걸었어요. 주걱을 들고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오픈날 빠졌던 그 자리에 이제 제 사진이 당당히 걸려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의 일이었어요. 평소처럼 빵을 굽고 있는데 누군가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대호였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모,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 있었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앉아. 의자를 빼주며 말했어요. 커피 마실래? 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주고 저도 앉았습니다. 한동안 서로 말이 없었어요. 이모, 정말 죄송해요. 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잊었어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하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 사과는 받는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해. 예우가 빠지면 매듭은 풀리는 거야. 네. 다시 묶을 때는 손가락도 아프고 시간도 걸려. 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어때?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 더 이상 서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사과는 직접 와서 하는 게 예의니까요. 이모,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벽을 보니 제 사진이 제일 큰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주걱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호도 그 사진을 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모는 항상 저렇게 웃으셨는데 앞으로도 웃을 거야. 예우받으면서 말이야. 그날 대호는 1시간 정도 있다가 갔어요. 가면서 소보로빵 몇 개를 사갔습니다. 제가 만든 빵을 먹는 건 정말 오랜만이라고 하면서요. 문을 닫고 나서 다시 한번 제 사진을 바라봤어요. 가위 대신 주걱을 든 채 웃고 있는 제 모습. 리본은 잘랐지만 매듭은 새로 묶인 거였죠. 오늘도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반죽을 치댑니다. 35년 전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제 가게에서 제가 주인으로서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건 이본처럼 예쁘게 장식하는 게 아닙니다. 매듭처럼 단단하게 묶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듭은 예우로 만들어지는 거고요.